1970년대 한국의 마릴린 먼로로 불리며 스크린을 장악했던 톱스타 우연정. 그러나 대중의 찬사를 받던 완벽한 육체는 골수한 판정과 함께 절단되어야 했습니다. 최고의 여배우에서 한쪽 다리를 잃은 장애인으로 추락한 그녀는 어떻게 다시 세상 앞에 서게 되었을까요? 1949, 년 4월 17일, 전라북도 전주에서 태어난 우연정은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신체적 조건과 재능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당대 엘리트 코스였던 숙명여자대학교 무용과에 진학하며 자신의 육체를 엄격하게 단련했습니다. 무용은 단순히 아름다운 동작을 익히는 과정이 아니라 뼈와 근육의 움직임을 통제하고 신체의 비율을 극한의 균형 상태로 끌어올리는 훈련이었습니다. 수년간의 강도 높은 무용 훈련을 통해 다져진 그녀의 체형은 당시 한국 여성의 평균적인 체격 조건을 훌쩍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길게 뻗은 팔다리와 탄탄한 근육, 완벽에 가까운 곡선은 훗날 그녀가 영화계에 발을 들였을 때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절대적인 물리적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신체는 단순히 타고난 유전적 혜택을 넘어 지독한 훈련과 자기 관리로 빚어진 정교한 결과물이었습니다. 1971년, 우연정은 영화 사랑을 빌립시다를 통해 스크린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녀의 데뷔는 당시 영화계에 즉각적이고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청순 가련하거나 비련의 여주인공이 주류를 이루던 시대에 우연정은 자신의 신체적 강점을 전면에 내세우는 전공법을 택했습니다. 그녀는 숨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비키니 차림을 당당하게 소화하며 카메라 앞에서 자신의 육체가 가진 폭발력을 증명했습니다. 대중은 시대를 앞서간 그녀의 대담함과 완벽한 신체 비율에 즉각적으로 매료되었습니다. 각선미의 여왕, 한국의 마릴린 먼로라는 칭호는 단순한 홍보용 수식어가 아니라 그녀가 지닌 압도적인 신체적 우위에 대한 영화계와 대중의 본능적인 굴복이었습니다. 우연정이라는 이름은 곧 시각적 쾌락이자 흥행을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브랜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의 활약은 단지 정적인 아름다움을 과시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무용으로 다져진 탁월한 운동신경을 바탕으로 우연정은 멜로 영화뿐만 아니라 격렬한 액션 영화에서도 독보적인 존재감을 발휘했습니다. 1970년대 내내 그녀는 살인적인 일정을 소화하며 무려 100여 편에 달하는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가는 현장에서 그녀는 철저한 완벽주의자였습니다. 화려한 외모 뒤에는 밤낮을 가리지 않는 촬영 강행군을 견뎌내는 지독한 근성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영화 제작 시스템은 배우의 안전이나 건강을 배려하지 않는 거칠고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그녀는 불평 없이 모든 역할을 소화해냈습니다. 스크린 속 그녀의 다리는 단순히 시각적 대상이 아니라 무수한 액션씬을 직접 소화하며 영화의 완성도를 끌어올리는 강력한 동력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남자 배우들과 호흡을 맞추며 때로는 남정임과 같은 당대 톱스타들과 치열하게 경쟁하면서도 우연정은 자신만의 확고한 영역을 구축했습니다. 그녀가 출연하는 영화는 개봉과 동시에 극장가의 수많은 인파를 불러 모았고 제작자들은 앞다투어 그녀를 캐스팅하기 위해 백지수표를 내밀었습니다. 그녀의 다리는 1970년대 한국 영화 산업의 자본을 움직이는 가장 거대한 권력이었습니다. 카메라의 앵글은 끊임없이 그녀의 완벽한 각선미를 쫓았고 관객들은 기꺼이 지갑을 열어 그녀의 아름다움을 소비했습니다. 당시 사회의 억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우연정의 거침없는 매력은 남성 관객들에게는 해방구로, 여성 관객들에게는 선망의 대상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녀는 철저하게 자신이 가진 신체적 자본의 가치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당대 최고 여배우로서의 권력을 한껏 누렸습니다. 대중과 평단, 자본 모두가 그녀의 발 아래 엎드렸던 그 시절, 우연정의 영광은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보였고
그녀의 삶에 균열이 생길 것이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1980년을 향해 달려가던 1970년대의 끝자락. 우연정의 삶은 문자 그대로 브레이크 없는 질주 그 자체였습니다. 스크린 속 그녀는 언제나 찬란하게 빛났고 제작사들은 그녀의 이름 석자를 포스터 가장 높은 곳에 새기기 위해 막대한 자본을 쏟아부었습니다. 당시 한국 영화계의 살인적인 제작 시스템 속에서 톱스타의 삶이란 육체를 한계치까지 밀어붙이는 혹사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군데의 촬영장을 위태롭게 넘나들며 때로는 아스팔트 위를 구르고 때로는 차가운 비를 맞으며 밤을 지새우는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완벽한 신체를 유지하기 위한 지독한 다이어트와 수면 부족, 그리고 카메라 앞에서 분출해야 하는 극한의 감정 노동은 그녀의 육체를 서서히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중의 환호와 스포트라이트의 눈부신 섬광은 그녀의 몸뚱이가 보내는 불길하고도 절박한 경고음을 철저히 마비시켰습니다. 처음 오른쪽 다리에 찾아온 통증은 그저 일상적인 피로의 파편쯤으로 여겨졌습니다. 격렬한 액션 연기와 쉴 새 없이 이어지는 스케줄 속에서 근육통은 배우에게 숙명과도 같은 훈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진통제 몇 알을 삼키며 뜨거운 조명 아래로 걸어 들어가는 것은 당시 영화계에서 프로페셔널함의 증명이었습니다. 그녀는 고통을 무시했고, 아니, 무시해야만 했습니다. 자신을 기다리는 수많은 스태프와 수천만 원의 제작비가 걸린 필름 앞에서 여배우가 다리의 통증을 호소하며 주저앉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통증은 점차 날카로운 비수로 변해 뼈를 파고들기 시작했지만 그녀는 무용으로 단련된 자신의 강인한 육체를 맹신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다고 찬사받던 바로 그 다리 안에서 치명적인 파멸의 씨앗이 무서운 속도로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파멸의 징후가 수면 위로 완전히 모습을 드러낸 것은 참을 수 없는 통증에 시달리다 찾은 마사지 베드 위에서였습니다. 평소처럼 지친 근육을 풀기 위해 마사지를 받던 중 그녀의 오른쪽 허벅지 깊은 곳에서 이질적이고 단단한 덩어리가 발견되었습니다. 단순한 근육 뭉침과는 차원이 다른 마치 차가운 돌덩이 같은 불길한 촉감이었습니다. 순간적인 직감이 그녀의 온몸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그녀는 쫓기듯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화려한 영화계의 중심에서 가장 눈부신 조명을 받던 여배우가 마주한 곳은 삭막하고 차가운 병원의 진찰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의사의 입을 통해 흘러나온 병명은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박살내는 거대한 폭탄이었습니다. 진단명은 골수암, 뼈와 골수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이었습니다. 1980년 당시의 의료기술 수준에서 골수암은 사실상 사형 선고와 다름없었습니다. 암세포는 이미 그녀의 오른쪽 다리뼈를 무자비하게 갉아먹으며 주변 조직으로 잔혹하게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의료기술로 골수암의 생존율은 극히 희박했습니다. 이제 갓 30을 넘긴 나이, 여배우로서 가장 원숙한 아름다움을 만개하며 정점에 서 있던 우연정에게 이 선고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이자 영화계의 권력이었던 오른쪽 다리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살기 위해 그리고 완벽한 여배우로서의 삶을 연장하기 위해 그녀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암세포를 도려내고 뼈를 긁어내는 끔찍한 고통의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한 번, 두 번, 그리고 세 번. 그녀는 무너져 내리는 정신줄을 간신히 부여잡으며 자신의 다리를 온전히 보존하기 위한 사투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암세포는 그녀의 간절한 의지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탐욕스러웠습니다. 3번의 살을 찢고 뼈를 깎는 수술에도 불구하고 병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술의 상처를 비웃기라도 하듯
더욱 맹렬하게 그녀의 육체를 침식해 들어갔습니다. 종양은 통제불능의 상태로 퍼져나갔고 결국 의료진은 최후의 통첩을 내렸습니다. 오른쪽 다리 전체를 골반 바로 아래 허벅지 10cm만을 남긴 채 완전히 절단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 절단을 거부한다면 암세포는 곧장 혈류를 타고 폐와 뇌로 전이되어 그녀의 숨통을 끊어놓을 것이 자명했습니다. 생존을 위한 유일한 선택지는 자신의 가장 아름다운 신체 부위를 스스로 쓰레기통에 쳐넣는 것에 동의하는 문서에 서명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생사의 기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그리고 여배우로서의 정체성을 난도질하는 잔혹한 처형식의 예고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각선미를 가졌다는 찬사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참혹한 저주로 뒤바뀌었습니다. 우연정은 병실 바닥을 뒹굴며 오열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관객을 스크린 앞으로 불러 모았던 그 매혹적인 다리가 그녀에게 엄청난 부와 명예를 안겨주었던 그 권력의 상징이 곧 기계톱에 의해 잘려나갈 운명에 처한 것입니다. 이 끔찍한 역설 앞에서 그녀의 정신은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다리를 잃고 흉측한 불구의 몸으로 살아남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는 극단적인 절망이 그녀를 집어삼켰습니다. 수술을 앞둔 절망의 밤, 그녀는 핏발선 눈으로 자신의 관을 짜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자신이 수술대 위에서 숨을 거둔다면 기필코 잘려나간 다리와 함께 불태워 화장해 달라는 섬뜩하고도 처절한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다리 없는 반쪽짜리 육체로는 결코 세상에 존재하지 않겠다는 여배우로서의 마지막 남은 서글픈 자존심이었습니다. 우연정의 골수한 판정과 다리 절단 수술 소식은 1980년 대한민국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모든 신문과 잡지의 온해면은 이 비극적인 여배우의 몰락으로 도배되었습니다. 대중은 충격과 경악에 휩싸였고 언론은 화려했던 톱스타가 어떻게 끔찍한 질병의 제물이 되었는지를 자극적이고 관음증적인 시선으로 묘사하며 활자를 쏟아냈습니다. 병원 앞은 그녀의 마지막 온전한 모습을 포착하려는 사진 기자들과 사실 확인을 위해 몰려든 인파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철저하게 구경꾼의 입장에서 완벽했던 여신이 재단 위에서 희생당하는 비극적 스펙터클을 소비하고 있었습니다. 동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잔인한 호기심이 병실 창문을 넘어 그녀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마침내 수술실의 차가운 철문이 열리고 우연정은 마취제의 몽롱함 속으로 빠져들며 수술대 위로 뉘어졌습니다. 눈부신 무대 조명 대신 무자비할 만큼 밝은 무용등이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날카로운 메스와 뼈를 절단하는 톱이 준비되는 서늘한 금속성 소리가 수술실의 정막을 갈랐습니다. 그녀가 마취에서 깨어나는 순간 세상이 열광했던 한국의 마릴린 먼로는 영원히 죽음을 맞이할 것이며 오른쪽 다리가 텅 비어버린 낯설고 이질적인 육체의 여인만이 눈을 뜨게 될 터였습니다. 스크린을 지배했던 화려한 여배우의 시대는 그 수술실의 닫힌 문 너머로 가장 잔혹하고 처참한 방식으로 영원히 막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지독한 마취제의 늪에서 힘겹게 의식을 건져 올렸을 때 병실의 천장은 지나치게 하얗고 차가웠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찌르는 정막 속에서 우연정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오른쪽 다리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뇌는 여전히 발끝의 미세한 감각을 기억하며 신경신호를 보내고 있었지만 그녀의 떨리는 손끝에 닿은 것은 텅 빈 허공과 푹 꺼진 얇은 이불의 감촉뿐이었습니다. 골반 바로 아래 불과 10cm 남짓의 허벅지만을 남긴 채 그녀의 다리는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잘려나간 다리에서 느껴지는 끔찍한 환상통이 불길처럼 타오르며 그녀의 이성을 찢어놓았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발가락이 끊어질 듯 아프고 사라진 종아리에 쥐가 나는 듯한 기괴한 고통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이제 영원히 불완전한 육체로 살아가야 한다는 짐승 같은 현실을 직시해야 했습니다. 비명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는 참혹한 상실감 속에서 70년대 가장 빛나던 스크린의 여신은 한 마리 상처 입은 새처럼 침대 위에서 파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병실 밖의 세상은 그녀의 비극을 철저하게 소비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서 수백만 명의 찬사를 받던 여배우가 하루아침에 한쪽 다리를 잃은 중증 장애인이 되었다는 사실은 당시 언론과 대중에게 자극적인 가십이자 잔인한 구경거리였습니다. 사람들은 혀를 차며 동정을 표했지만 그 동정의 이면에는 이제 우연정의 시대는 끝났다는 싸늘한 사형 선고가 숨어 있었습니다. 여배우에게 육체란 곧 생명이자 권력이었던 시대, 완벽한 각선미를 무기로 정상에 섰던 그녀에게 다리의 상실은 곧 존재 가치의 완벽한 소멸을 의미했습니다. 영화 관계자들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은퇴를 기정사실화했고, 대중은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한 몰락한 여배우의 마지막 모습을 관음증적인 시선으로 훔쳐보았습니다. 휠체어에 의지한 채 텅 빈 바지 한쪽을 펄럭이며 병원 복도를 지나는 그녀를 향해 쏟아지는 시선들은 때로는 날카로운 메스보다 더 깊숙이 그녀의 자존심을 난도질했습니다. 육체를 잃은 절망감은 수시로 그녀를 죽음의 문턱으로 등 떠밀었습니다. 밤이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환상통과 항암 치료의 끔찍한 부작용 속에서 그녀는 수없이 자살을 생각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기형적인 몸뚱이를 마주할 때마다 과거 화려한 비키니를 입고 당당하게 카메라 앞을 거닐던 자신의 모습이 환영처럼 겹쳐지며 미칠 듯한 괴리감을 만들어냈습니다. 가장 아름다웠기에 그 추락의 깊이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깊고 어두웠습니다. 세상은 그녀가 대중의 시선이 닿지 않는 어두운 골방에 숨어 과거의 영광을 그리워하며 평생 눈물로 지사을 것이라 지레 짐작했습니다. 신체가 훼손된 여배우가 할 수 있는 선택은 세상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신을 격리시키고 서서히 잊혀지는 것뿐이라고 모두가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연정이라는 여자가 가진 자존심의 크기를 철저히 오판했습니다. 그녀는 값싼 동정의 대상으로 전락하여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썩어가는 길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살점과 뼈가 잘려나가는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그녀의 영혼 깊은 곳에 자리한 여배우로서의,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오기는 결코 꺾이지 않았습니다. 수술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 독한 항암제로 인해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져나가는 처절한 투병 생활 속에서 그녀는 펜을 들었습니다. 죽음의 공포와 육체적 상실감을 낱낱이 기록했던 자신의 투병 일기를 바탕으로 직접 영화 시나리오를 써 내려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을 향한 원망이나 구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동정하는 세상을 향해 무너진 틈 사이로 가장 찬란한 빛을 뿜어내겠다는 섬뜩할 만큼 처절한 방역의 서막이었습니다. 수술 후 불과 1년이 지난 1981년 모두가 끝났다고 말했던 우연정은 기적처럼 다시 영화 촬영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가 직접 대본을 쓰고 주연을 맡은 영화, 그대 앞에 다시 서리라였습니다. 이 작품은 단순한 영화적 복귀를 넘어선 인간 우연정의 뼈 깎는 자전적 고발이자 세상에서 가장 잔혹한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촬영장에 나타난 그녀는 목발의 의지에 간신히 서 있는 상태였고 항암 치료로 인해 몸은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카메라 렌즈 앞을 응시하는 그녀의 눈빛만큼은 70년대를 호령하던 그 어떤 전성기 시절보다도 강렬하고 압도적이었습니다. 감독과 스태프들은 차마 그녀에게 가혹한 연기를 요구하지 못하고 주저했지만 그녀는 단호했습니다. 대역은 철저히 배제되었고 오직 우연정 자신의 피 묻은 몸뚱이만이 프레임 안을 채웠습니다. 가장 충격적이고 위대한 순간은
그녀가 자신의 절단된 다리를 스크린 앞에 적나라하게 공개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녀는 치부를 숨기기 위해 긴 치마나 담요로 몸을 가리는 비겁함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수백만 남성의 가슴을 설레게 했던 매혹의 아이콘이 참혹하게 잘려나간 자신의 오른쪽 허벅지를 카메라의 무자비한 렌즈 앞에 가감없이 드러냈습니다. 흉터가 선명한 짧은 몽당 다리, 위태롭게 삐걱거리는 목발 소리, 넘어지고 고꾸라지며 바닥을 뒹구는 그녀의 모습은 그 어떤 공포 영화보다도 관객들에게 묵직한 충격과 서늘한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그것은 보라. 이것이 너희가 칭송하던 완벽한 여신의 진짜 모습이다. 라고 외치는 듯한 기괴하고도 숭고한 육체의 전시였습니다. 치명적인 상처를 숨기지 않고 오롯이 예술로 승화시킨 이 행위는 신체의 결손이 결코 영혼의 결손일 수 없음을 증명하는 가장 폭발적인 시각적 선언이었습니다. 영화 그대 앞에 다시 서리라가 개봉하자 극장 안은 오열하는 관객들의 눈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스크린 속 그녀의 모습은 너무도 날것이었고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은 관객들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대중이 흘린 눈물은 한때 아름다웠던 여배우의 몰락에 대한 값싼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잔인한 운명 앞에서도 결코 무릎 꿇지 않고 자신의 상처를 똑바로 마주한 한 인간의 압도적인 존엄성에 대한 경외의 눈물이었습니다. 육체의 반을 잃어버렸지만 그녀는 자신의 가장 깊은 수치와 고통을 불태워 스크린 위에서 다시 한번 완벽하게 부활했습니다. 그녀는 영화 속에서 뼈가 부서지는 고통을 견디며 스스로 목발을 짚고 일어섰듯 현실의 냉혹한 시선들 사이를 당당하게 가로지르며 자신이 아직 살아있음을 만천해 증명해 냈습니다. 1981 년 제20회 대종상 영화제 시상식장. 화려한 드레스 대신 목발을 짚고 단상에 오른 우연정에게 쏟아진 플래시 세례와 기립 박수는 그 어떤 여우주연상의 환호보다 거대하고 엄숙했습니다. 대종상 특별상이라는 트로피는 단순한 연기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와 자신의 상처를 기꺼이 대중 앞에 바친 위대한 생존자에 대한 헌사이자 편견의 장벽을 부셔버린 투사를 향한 경배였습니다. 단상에 선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 영화가 자신을 동정하는 세상에 던지는 마지막 작별 인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연정은 스스로 자신의 화려했던 과거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비극에 잡아먹힌 희생자가 아니라 스스로 비극을 통제하고 지배한 승리자로서 스크린의 재단에서 당당히 걸어 내려왔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상처를 세상에 내보임으로써 여배우 우연정은 영원한 전설로 남았고 이제 목발을 쥔 진짜 인간 우연정의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가혹한 현실에 제2막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종상 영화제의 눈부신 조명과 사람들의 뜨거운 기립박수가 끝난 후 무대에서 내려온 우연정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지독하리만치 차갑고 정적만이 감도는 현실이었습니다. 영화 그대 앞에 다시 서리라를 끝으로 스스로 스크린과의 영원한 결별을 선언한 그녀 앞에는 여배우로서의 화려한 대본 대신 목발의 의지에 남은 생을 버텨내야 하는 중증 장애인으로서의 가혹한 일상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는 초인적인 의지로 고통을 예술로 승화시켰지만 조명이 꺼진 방 안에서 그녀는 여전히 밤마다 환상통에 시달리며 잘려나간 다리의 허상을 움켜쥐고 오열하는 상처 입은 여인이었습니다. 대중은 그녀의 용기 있는 은퇴에 찬사를 보냈지만 그 찬사는 금세 휘발되었고 그녀는 철저한 고립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신체의 절반을 잃어버린 여인에게 세상의 문턱은 너무도 높았고 홀로 견뎌내야 하는 외로움은 뼈를 깎는 항암 치료의 고통만큼이나 그녀의 영혼을 깊게 병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짙은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대던 1982년 그녀의 삶에 동화줄처럼 한 남자가 등장했습니다. 사업가 민동기였습니다.
그는 한쪽 다리를 잃고 스스로를 기형적이라고 자학하며 세상과 담을 쌓아가던 우연정에게 다가와 기꺼이 그녀의 잃어버린 반쪽 다리가 되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완벽했던 육체가 훼손된 이후 다시는 누군가에게 온전한 사랑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 체념했던 그녀에게 그의 구애는 단순한 사랑을 넘어선 맹목적인 구원이자 종교와도 같았습니다. 자신의 흉측한 상처마저 껴안겠다는 남자의 맹세 앞에서 우연정의 굳게 닫혔던 마음은 무장해제되었습니다. 대중과 언론은 이들의 결합을 두고 장애를 뛰어넘은 숭고한 사랑, 동화 같은 해피엔딩이라며 대서특필했습니다. 비극의 나락으로 떨어졌던 톱스타가 헌신적인 사랑을 만나 새로운 가정을 꾸린다는 서사는 세상이 가장 소비하기 좋아하는 완벽한 미담이었습니다. 우연정 역시 이 결혼이 자신에게 내려진 마지막 축복이라 굳게 믿으며 배우로서의 화려한 과거를 미련 없이 지우고 평범한 아내이자 어머니로서의 삶을 간절히 꿈꿨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에게 평범한 행복조차 쉽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직후 그녀는 임신이라는 축복과 동시에 끔찍한 생사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녀의 몸은 골수암의 재발과 전이를 막기 위해 독한 항암제를 쏟아붓고 있던 그야말로 만신창이의 상태였습니다. 의료진은 경악하며 당장 임신을 중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항암 치료 중인 중증 환자가 아이를 가지는 것은 기형아 출산의 위험을 떠나 산모인 우연정 자신의 목숨을 직접적으로 내놓아야 하는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연정은 단호히 낙태를 거부했습니다. 신체의 일부가 잘려나가고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던 그녀에게 자신의 뱃속에서 고동치는 새로운 생명은 육체의 결손을 극복하고 자신이 온전한 인간으로서 존재함을 증명하는 가장 경이로운 기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치료마저 중단한 채 목숨을 걸고 아이를 지켜내기로 결심했습니다. 한쪽 다리만으로 점점 무거워지는 배를 지탱하는 것은 끔찍한 육체적 형벌과도 같았습니다. 무게중심이 무너지면서 남은 왼쪽 다리와 허리에는 살이 찢어지고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하중이 가해졌고 의족조차 제대로 착용할 수 없어 온종일 방 안을 기어 다녀야만 했습니다. 암세포가 다시 몸을 덮칠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와 뼛속까지 파고드는 통증 속에서도 그녀는 오직 아이를 위해 입술을 깨물며 버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의학적 상식을 비웃기라도 하듯 그녀는 기적적으로 건강한 첫째 딸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뚫고 피어난 생명이었고 우연정이라는 한 여인이 잃어버린 다리 대신 쟁취해낸 가장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이후 연이어 두 딸을 더 출산하며 그녀는 세 딸의 어머니로서 자신이 겪은 모든 비극을 보상받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마침내 잔혹한 풍랑을 지나 평온한 항구에 닻을 내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평온은 너무도 얄팍하고 기만적인 유리성에 불과했습니다. 영원한 안식처가 되어줄 것이라 믿었던 가정은 가장 참혹한 방식으로 안에서부터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민동기의 사업이 급격히 기울면서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빚더미가 몰려왔습니다. 매일같이 채권자들이 문을 두드리는 공포 속에서 동화 같던 사랑의 미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거친 원망과 다툼만이 집안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몰락은 앞으로 다가올 비극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우연정의 영혼을 갈갈이 찢어놓은 가장 치명적인 일격은 바로 남편의 외도였습니다. 그녀의 상처난 몸을 평생 지켜주겠다던 남편은 가장 비참하고 혼란스러운 시기에 다른 여자의 품을 찾아 떠났습니다. 그것은 다리를 잘라낼 때의 고통보다 수백 배는 더 잔인하고 교묘한 칼날이 되어 그녀의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한쪽 다리가 없다는 자신의 신체적 결함 때문에 버림받았다는 몸 열감과 배신감은 그녀를 다시 한번 끝없는 심연으로 추락시켰습니다. 결국
내 몸이 온전치 않아서라는 지독한 자괴감이 그녀의 목을 조였습니다. 이혼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었고 그 과정에서 겪은 2번의 이혼과 거액의 사기 피해는 그녀에게 남은 마지막 자존심과 재산마저 모조리 앗아갔습니다. 세상은 다시 한번 그녀를 향해 잔인한 조소를 보냈습니다. 한때 최고의 톱스타에서 장애인으로, 그리고 이제는 남편에게 버림받고 파산한 빈털터리 이혼녀로 전락한 그녀의 기구한 운명을 두고 사람들은 값싼 가십거리로 삼아 혀를 찼습니다. 영원한 사랑을 속삭이던 구원자는 그녀를 가장 비참한 구렁텅이로 밀어넣은 파괴자가 되어 사라졌고, 그녀 곁에는 지독한 가난과 어린 3딸만이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모든 것이 잿더미로 변해버린 1980 연대 후반, 우연정은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대로 무너져 세상의 조롱거리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할 것인가, 아니면 피투성이가 된 몸을 이끌고 다시 한번 지옥불 속으로 걸어 들어갈 것인가. 그녀에게는 자신을 바라보는 굶주린 3마리의 어린 새끼들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3딸을 살리기 위해 자신에게 덧씌워진 비운의 톱스타라는 허울 좋은 껍데기를 가차없이 찢어버렸습니다. 화려한 실크 드레스를 걸치던 갸녀린 어깨에 허름한 앞치마를 두르고 그녀는 인천의 한 구석에 작고 허름한 식당을 열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자아를 완전히 죽이고 오직 짐승 같은 생존 본능만으로 무장한 어머니로서의 처절한 부활이었습니다. 식당 일은 한쪽 다리만으로 감당하기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육체적 형벌이었습니다. 불을 다루고 펄펄 끓는 뚝배기를 나르며 쉴 새 없이 홀과 주방을 오가는 일은 온전한 신체를 가진 사람에게도 고된 노동이었습니다. 의족을 착용하기 어려운 상태였기에 그녀는 오직 낡은 목발 하나와 성한 왼쪽 다리에 온몸의 체중과 삶의 무게를 모두 싣고 위태롭게 주방을 누볐습니다. 밤이 되면 남은 한쪽 다리는 터질 듯이 부어올랐고 목발을 짚느라 짓무른 겨드랑이에서는 피고름이 배어나왔습니다. 식당을 찾는 손님들 중에는 그녀를 알아보고 신기한 듯 쳐다보며 과거의 스캔들을 들먹이는 이들도 있었지만 그녀는 모멸감을 씹어삼키며 묵묵히 미소로 손님을 맞았습니다. 수백만 명을 호령하던 여배우의 우아함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는 새끼를 지키기 위해 세상의 어떤 수모와 고통도 묵묵히 감내하는 강인하고 억센 어머니의 거대한 위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조명은 꺼졌고 곁을 지키던 남편도 떠났지만 땀과 고깃기름에 전 앞치마를 두르고 한쪽 다리로 당당하게 서 있는 우연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맹렬하게 자신의 삶을 부여잡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인천의 작은 식당 안은 매일같이 치열한 생존의 전쟁터였습니다. 한때 최고급 레스토랑의 VIP석에 앉아 샴페인 잔을 기울이던 우연정은 이제 매캐한 연기와 기름때로 얼룩진 주방 한 구석에서 쪼그려 앉아 팔을 다듬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한쪽 다리만으로 몸통을 지탱하며 장시간 노동을 하는 것은 그녀의 남은 육체를 잔혹하게 마모시켰습니다. 허리와 골반은 비틀어졌고 체중을 고스란히 받아내야 하는 왼쪽 무릎의 연골은 빠르게 닳아 없어졌습니다. 하루 장사를 마치고 셔터를 내리면 그녀는 주방 바닥에 쓰러지듯 누워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가장 고통스럽게 한 것은 육체적 한계가 아니라 과거의 영광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날카로운 시선과 무례한 참견이었습니다. 식당을 찾는 일부 손님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그녀의 짧아진 바짓단을 흘끔거렸고 그 예쁘던 우연정이 어쩌다 이렇게 됐느냐. 남편 복도 지질이 없다며 함부로 동정과 조소를 섞어 던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속에서는 피눈물이 솟구쳤지만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고 더 깊이 고개를 숙이며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자존심을 굽히는 일은 뼈를 깎아내는 수술보다 더 큰 모멸감을 주었지만 그녀에게는 목숨보다 소중한 3딸의 생계가
그 알량한 자존심보다 훨씬 더 무겁고 절박했습니다. 그러나 우연정은 단지 세 딸을 먹여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비련의 어머니로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식당 바닥에서 피땀을 흘리며 치열하게 생계를 꾸려가는 와중에도 그녀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거대한 불꽃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과 같은 처지에 놓인 장애인들을 향한 맹렬한 연대감이자 분노였습니다. 다리를 잃고 가장 밑바닥까지 추락해본 그녀는 이 사회가 장애인을 얼마나 잔인하게 취급하고 철저하게 소외시키는지를 뼛속 깊이 깨달았습니다. 대중의 사랑을 받던 톱스타조차 장애를 입자마자 쓸모없는 폐기물 취급을 받으며 동정과 혐오의 대상이 되는데 이름 없는 평범한 장애인들이 겪어야 할 고통과 멸시는 오죽하겠는가. 우연정은 동정과 시의 대상표로 남기를 거부하듯 가혹한 현실에 짓눌려 숨죽이고 있는 수많은 장애인들을 위해 직접 목소리를 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식당 일이 끝난 심야 시간, 그녀는 피곤에 지친 몸을 이끌고 책상 앞에 앉아 장애인 복지와 권리에 관한 책들을 읽고 또 읽으며 스스로를 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1980 연대 후반, 우연정은 본격적으로 장애인 인권운동의 최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단순한 기부나 봉사활동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유명세와 아픈 과거를 철저하게 무기로 활용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다리를 잃은 비운의 여배우라는 프레임으로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녀는 기꺼이 그 프레임을 역이용했습니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녀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며 과거를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장애인들이 겪는 비참한 현실과 사회의 구조적인 차별을 날카롭게 고발했습니다. 장애는 불쌍한 것이 아니라 불편한 것일 뿐이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싸구려 동정이 아니라 정당한 기회와 권리라는 그녀의 외침은 당시 한국 사회에 신선하고도 묵직한 충격을 던졌습니다. 한때 완벽한 육체를 과시하며 대중의 시각적 욕망을 충족시켰던 여배우가 이제는 상처 입은 육체를 당당히 내세우며 사회의 위선과 편견을 향해 거침없이 돌직구를 날리는 투사로 변모한 것입니다. 그녀의 행보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우연정은 척박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인천여성장애인협회를 설립하여 가부장적 사회와 장애라는 이중구에 짓눌려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던 여성 장애인들을 모아 직업 교육을 실시하고 자립을 돕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또한 대한장애인올림픽위원회 이사, 한국장애인복지신문사 부사장 등을 역임하며 장애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발로 뛰었습니다. 정부 부처를 찾아가 장애인 관련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싸우는 그녀의 모습은 과거 스크린 속에서 보여주었던 그 어떤 액션 연기보다도 훨씬 치열하고 결연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잃어버린 과거의 영광을 그리워하는 나약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목발은 세상을 딛고서는 단단한 지지대였고 짧아진 오른쪽 다리는 그녀가 감당해낸 삶의 무게와 투쟁의 훈장이었습니다. 장애인 인권운동가 우연정이라는 새로운 이름은 70년대를 풍미했던 톱스타 우연정보다 훨씬 더 크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투사로서의 치열한 삶 속에서도 우연정이 단 한순간도 놓지 않은 가장 위대하고도 무거운 역할은 바로 세 딸의 어머니였습니다. 자신을 향한 세상의 차가운 시선과 장애인 활동가로서의 바쁜 일정, 그리고 끊임없이 괴롭히는 육체적 통증 속에서도 그녀는 딸들의 울타리만큼은 결코 허물어지지 않게 지켜냈습니다. 그녀는 딸들이 결손 가정이나 장애인 어머니를 두었다는 이유로 세상의 편견에 주눅들거나 상처받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닥친 잔혹한 운명을 어떻게 딛고 일어서는지를 자신의 등을 통해 가감없이 보여줌으로써 아이들에게 세상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는 강인한 생존의 법칙을 가르쳤습니다. 목발을 짚고 학교 행사에 당당하게 참석하고 매일 밤 지친 몸을 이끌고도
아이들의 머리맡에서 책을 읽어주는 우연정의 모습은 세 딸에게 숭고한 경외심 그 자체였습니다. 우연정의 피땀, 어린 헌신과 거인 같은 뒷모습을 보며 자란 세 딸은 그녀의 가장 훌륭한 작품이자 위대한 유산으로 성장했습니다. 첫째 딸 윤은영은 뛰어난 재능을 발휘하며 사회의 제목으로 성장했고, 둘째 민나리 역시 각자의 분야에서 탄탄한 자리를 잡았습니다. 특히 셋째 딸 민세비는 어머니의 끼와 재능을 고스란히 물려받아 연기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딸들이 세상의 당당한 주역으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은 우연정에게 자신이 견뎌온 그 끔찍한 세월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완벽한 보상이었습니다. 자신을 버린 세상과 남편, 그리고 신체를 앗아간 병에 맞서 싸워 이뤄낸 가장 찬란한 복수이기도 했습니다. 잃어버린 다리 대신 그녀가 얻어낸 것은 그 어떤 풍패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가족이라는 성체였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자신을 돌보지 않고 몸을 혹사한 대가는 너무도 가혹하게 그녀를 다시 덮쳤습니다. 2011년 환갑을 훌쩍 넘긴 나이에 우연정은 돌연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한쪽 다리마저 없는 상태에서 찾아온 뇌졸중은 그녀의 남은 신경과 근육마저 마비시켰습니다. 사람들은 이번에야말로 그녀가 다시 일어서지 못할 것이라 단언했습니다. 골수암, 다리 절단, 이혼, 파산, 그리고 뇌졸중까지. 한 인간에게 이토록 집요하고 잔인하게 불행이 쏟아질 수 있다는 사실에 세상은 경악했습니다. 하지만 병상에 누워 마비된 몸을 이끌고도 그녀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살아 숨쉬며 생을 갈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고 지켜봐야 할 딸들의 미래가 있었기에 이대로 끝낼 수 없었습니다. 우연정은 다시 한번 지독한 오기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초인적인 의지로 재활의 고통을 견뎌내며 서서히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끝을 알 수 없는 잔혹한 운명의 폭격 속에서도 그녀의 영혼은 결코 백기를 들지 않았습니다. 2011년 병상에 누운 우연정을 덮친 뇌졸중은 단순히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생물학적 질환의 차원을 넘어선 그녀의 삶 전체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려는 잔혹한 운명의 마지막 쐐기였습니다. 오른쪽 다리가 완전히 절단된 상태에서 신체의 균형을 간신히 유지하던 그녀에게 신경망의 붕괴로 인한 신체 마비는 생존의 근간을 뒤흔드는 치명적인 타격이었습니다. 온전한 두 다리를 가진 사람조차 뇌졸중 이후의 재활은 뼈를 깎는 고통을 수반합니다. 하물며 절단된 오른쪽 허벅지의 짧은 단면과 수십 년간 신체의 모든 하중을 감당하느라 연골이 닳아 없어진 왼쪽 무릎만으로 뇌졸중의 마비를 극복해야 하는 재활 과정은 현대의학의 상식마저 비껴가는 끔찍한 형벌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는 병상에 누워 마비된 자신의 손끝과 발끝을 응시했습니다.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는 신체는 과거 골수암으로 오른쪽 다리를 절단해야 했을 때 느꼈던 그 절대적인 무력감을 다시금 일깨웠습니다. 대소변을 스스로 가리지 못하고 누군가의 손길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은 한평생 세상의 동정을 거부하며 자존심 하나로 버텨온 우연정에게 죽음보다 더 깊은 모멸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병실 천장을 바라보며 그녀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강인한 어머니이자 투사로서의 위험이 이토록 허망하게 무너져 내릴 수도 있다는 참혹한 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주변의 의료진조차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신체적 결손이 심각한 고령의 환자가 뇌졸중의 후유증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는 것은 의학적 기적의 영역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이제 정말로 우연정에 끈질긴 생존 투쟁이 끝을 맺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이 그녀의 육체를 난도질할지언정 수십 년간 지옥의 밑바닥에서 단련된 그녀의 불굴의 영혼까지 마비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우연정은 또다시 이빨을 꽉 깨물었습니다.
마비된 신경을 일깨우기 위해 그녀는 자신의 남은 왼쪽 다리와 비틀어진 팔을 침대 난간에 묶다시피 하며 기어코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감각이 사라진 발바닥을 바닥에 딛고 일어서려는 찰나, 중심을 잃고 차가운 병실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일이 수백 번 반복되었습니다. 이마가 찢어지고 무릎에 피멍이 들어도 그녀는 비명조차 지르지 않았습니다. 넘어질 때마다 그녀의 머릿속을 채운 것은 자신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세 딸의 얼굴과 그녀가 세상에 증명해 온 인간의 자존감이었습니다. 자신이 여기서 무너진다면 그것은 단지 우연정이라는 개인의 패배가 아니라 잔혹한 운명 앞에 무릎 꿇는 존엄의 패배를 의미했습니다. 재활치료실에서의 그녀는 그 어떤 환자보다도 독하고 처절했습니다. 한쪽 다리만으로 평행봉에 매달려 마비된 근육을 억지로 찢어가며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땀과 눈물, 그리고 고통으로 일그러진 그녀의 얼굴은 한때 대한민국의 스크린을 지배했던 매혹적인 여배우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지만 그 처절한 몸부림 속에는 세상 그 어떤 완벽한 육체보다도 숭고하고 거대한 인간의 의지가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고통에 지쳐 포기하고 싶은 순간마다 그녀는 1980년 다리를 절단하기 직전 자신의 관을 짜라고 지시했던 그 끔찍했던 절망의 밤을 떠올렸습니다. 골수암이라는 사형 선고를 받고도 기어코 살아남아 세 딸의 어머니가 된 자신이 마비 따위에 굴복할 수는 없다는 짐승 같은 오기가 그녀를 다시 평행봉 위로 밀어 올렸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강력한 우군, 세 딸이 있었습니다. 과거 식당 바닥을 기어다니며 자신들을 키워낸 어머니의 핏빛 희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딸들이었습니다. 큰딸 윤은영과 둘째 민나리, 그리고 연기자의 길을 걷기 시작한 막내 민비는 어머니의 무너진 신체를 지탱하는 든든한 목발이자 기둥이 되었습니다. 딸들은 교대로 병실을 지키며 어머니의 굳어가는 손발을 주무르고 끝없는 응원으로 그녀의 투지를 북돋웠습니다. 우연정에게 세 딸은 단순한 자식이 아니라 자신의 찢겨진 육체를 대신하여 세상에 온전히 뿌리내린 자신의 생명 그 자체였습니다. 딸들의 헌신적인 간호와 처는 마비된 우연정의 신경세포를 깨우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자신들을 지켜냈듯 이제는 세 딸이 어머니의 무너진 존엄을 다시 세우기 위해 결연히 일어선 것입니다. 뇌졸중이라는 거대한 해일 앞에서도 우연정은 딸들의 부축을 받으며 서서히 감각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굳어버릴 것만 같았던 근육들이 미세하게 반응하기 시작했고 그녀는 기어이 침대를 벗어나 다시 휠체어에 오르고 마침내 지팡이의 의지에 몸을 곧게 세웠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신체적 회복을 넘어서 운명이 내린 가혹한 통첩증을 스스로 찢어버린 위대한 생존의 증명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덮친 뇌졸중마저도 자신의 강인함을 세상에 알리기 위한 시련의 일부로 굴복시켰습니다. 뇌졸중이라는 또 한 번의 거대한 사선을 기어코 넘어선 우연정의 생존은 이제 한 개인의 눈물겨운 극복기를 넘어 한국 사회 전체의 묵직한 경종을 울리는 살아있는 신화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끊임없는 시련 앞에서도 결코 꺼지지 않는 생명력을 경외의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마비의 후유증으로 인해 발음은 예전처럼 또렷하지 않았고 휠체어와 지팡이에 의지해야 하는 날이 더 많아졌지만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온 그녀의 존재감은 1970 연대 음악을 호령하던 전성기 시절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압도적이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3번이나 밟고 돌아온 자만이 뿜어낼 수 있는 형형한 안광과 단단한 기백은 얄팍한 동정이나 위선적인 연민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절대적인 위엄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건강을 어느 정도 회복한 그녀가 가장 먼저 다시 시선을 돌린 곳은 여전히 사회의 가장 어두운 사각지대에서 고통받고 있는 장애인들의 삶이었습니다.
뇌졸중을 겪으며 신체가 마비되는 극도의 무력감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체험한 그녀는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인간의 기본적 존엄마저 박탈당하는 한국 사회의 잔혹한 현실에 더욱 맹렬하게 분노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휠체어를 타고 장애인 인권 포럼과 집회 현장의 최전선에 섰습니다. 그녀의 연설은 화려한 미사여구나 학술적인 논리가 아니었습니다. 흉터투성이에 잘려나간 다리와 뇌졸중을 이겨내며 일그러졌던 자신의 온몸 그 자체가 가장 완벽하고도 처절한 고발장이었습니다. 나를 보라. 나는 다리를 잃었고 전 재산을 잃었으며 남편에게 버림받았고 뇌혈관마저 터졌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당신들 앞에 두 눈을 뜨고 살아 숨쉬고 있다. 장애는 우리를 죽이지 못한다. 우리를 진짜 죽이는 것은 당신들의 시혜적인 동정과 사회에 썩어빠진 편견이다. 그녀의 쉰 목소리가 강당을 울릴 때마다 숨죽여 살던 수많은 장애인들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억눌렸던 분노와 권리를 향해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 우연정은 언론과 대중이 자신에게 끈질기게 덧씌우려 했던 비운의 여배우, 비극의 아이콘이라는 프레임을 완전히 부셔버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수많은 방송 프로그램과 다큐멘터리 제작진이 그녀의 눈물샘을 자극하여 시청률을 뽑아내려 찾아왔지만 그녀는 결코 그들의 의도대로 나약한 희생자의 모습을 연기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상실을 회상하며 눈물을 흘리는 대신 자신이 어떻게 그 지옥 같은 고통을 짓밟고 서서 세 딸을 키워냈는지를 매섭고 당당한 어조로 증언했습니다. 내 삶은 단 한순간도 비극인 적이 없었다. 그것은 가장 치열하고 위대한 전투였고 나는 그 전투에서 살아남은 승리자다. 그녀의 이 단호한 선언은 고통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관습적인 태도를 근본적으로 뒤흔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불행을 겪은 자는 마땅히 슬퍼하고 움츠러들어야 한다는 편견을 반성해야 했고 육체의 결손을 영혼의 결손으로 취급하던 오만한 잣대를 부끄러워해야 했습니다. 우연정은 자신의 삶을 동정거리로 소비하려는 세상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스스로 자신의 삶에 위대한 인간 승리라는 묘비명을 새겨넣고 있었습니다. 그 위대한 승리의 가장 눈부신 증거는 사회의 훌륭한 일원으로 굳건하게 뿌리내린 세 딸들의 존재였습니다. 어머니의 피땀 어린 희생과 굽히지 않는 자존심을 자양분 삼아 성장한 딸들은 우연정이 잃어버린 과거의 영광을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에 꽃피우고 있었습니다. 특히 주목받은 것은 막내딸 민세비의 행보였습니다. 어머니가 지녔던 예술적 재능과 빼어난 미모를 고스란히 물려받은 그녀는 과거 우연정이 가장 빛났고 또 가장 처참하게 버려졌던 바로 그 공간, 연예계로 당당히 발을 들였습니다. 어머니의 다리를 잔혹하게 훑어내리고 훼손된 신체를 관음증적으로 소비했던 그 무자비한 카메라 렌즈 앞에 이제는 그녀의 분신인 딸이 온전하고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게 된 것입니다. 딸이 배우의 길을 걷겠다는 선언을 했을 때 우연정은 뜯어말리지 않았습니다. 화려함 뒤에 숨겨진 연예계의 지독한 위선과 잔혹한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알기에 두려움도 컸지만 그녀는 딸의 피 속에 흐르는 자신의 강인한 유전자를 믿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선 딸의 모습을 바라보는 우연정의 심경은 복잡하게 요동쳤습니다. 수십 년 전 31살의 나이에 오른쪽 다리와 함께 영원히 땅에 묻어야만 했던 여배우로서의 열정과 회한이 딸의 연기를 통해 다시금 숨을 쉬는 듯했습니다. 그것은 잔인하게 끊어졌던 우연정 자신의 삶이 딸을 통해 다시 아름답게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하는 거룩한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딸 민비는 어머니의 후광에 기대지 않고 치열하게 자신의 영역을 개척해 나갔고 첫째 딸과 둘째 딸 역시 각자의 자리에서 단단한 성취를 이뤄냈습니다. 세 딸이 세상의 편견에 맞서 당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며 살아가는 모습은
과거 남편의 외도와 파산 속에서 버림받았던 우연정의 무너진 자존감을 가장 완벽하게 복원해주는 눈부신 훈장이었습니다. 화려했던 한국의 마릴린 먼로는 스크린 뒤로 사라졌지만 현실의 우연정은 끝까지 삶의 주도권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피땀으로 일궈낸 인천의 작은 식당은 세 딸을 훌륭한 사회인으로 키워낸 굳건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막내딸 민비는 어머니의 뒤를 이어 배우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2011년 찾아온 뇌졸중으로 또 한 번의 신체적 마비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지팡이에 의지한 채 다시 세상 앞에 섰습니다. 자신을 비운의 여주인공으로 규정하려는 세상의 동정을 단호히 거부하고 여성 장애인의 권리를 위해 싸웠던 우연정. 그녀의 삶은 육체의 결손이 결코 인간 영혼의 파괴로 이어질 수 없음을 증명하는 한국 사회의 묵직한 시대적 유산으로 남아 있습니다.